시민 여러분들, 다 같이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큰 소리로 외쳐봐요. 하나, 둘, 셋, 넷.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별빛과도 같은 걸. 조금만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넌 사라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때면 그럴 때 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마, 괜찮아. 언제나 난 네 옆에 있어. 넌 부서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We light everyone, shine on each other. 슬픈 표정은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니까 기억해. 우린 무엇보다 더 빛나는 존재란 걸.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We light everyone, shine on each other. 슬픈 표정은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니까 기억해. 우린 무엇보다 더 빛나는 존재란 걸. 안녕하세요. 서영고 라디오 1부 진행을 맡은 MC 민채원, 권민지입니다. 이제 슬슬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민지씨는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틈틈이 보내며 관리형 독서실에 열심히 다녔어요. 오, 굉장히 열심히 사셨네요. 저는 관리형 독서실과 학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진 못했어요. 그 대신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민지씨는 이번 여름에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름방학에 제 그동안의 학창시절 중 가장 좋았던 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니느라 다 바빠서 오랫동안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 같이 모인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채원 씨는 방학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반 11시 반쯤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도 별로 없어서 분위기가 조금 으스스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쓱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제 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최대한 천천히 돌렸는데 알고 보니까 제 가방끈이 바다에 끌려서 소리가 난 거였어요. 근데 진짜 그 순간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채원 씨가 으스스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름방학에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덜컹거리면서 불이 깜빡거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혼자 울먹울먹했는데 사실 그냥 정전 때문에 잠깐 멈춘 거였대요. 덕분에 진짜 혼자 공포 영화 찍었어요. 와,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오프닝인데 벌써 등골이 서늘해진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셔볼까요? 네, 게스트분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고 17살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고 17살 서우입니다. 게스트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뭐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제 진로와 관련된 한국항공대학교 여름 캠프에 다녀왔어요. 오, 재밌었겠는데요? 거기서 뭘 하며 지내셨나요? 캠프 첫날에는 비행기가 나는 원리와 우주 탐사 같은 흥미로운 강의를 들었어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는 활동도 있었는데요. 처음엔 계속 떨어뜨렸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진짜 조종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의 항공 관제 체험도 했는데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일이 생각보다 긴장감 있고 멋졌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항공이 단순히 비행기만이 아니라 여러 기술과 안전이 함께하는 분야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 진로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벌써 하다니 멋있네요. 그럼 이제 호씨는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중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함께 오션월드에 다녀왔어요. 다들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시간을 맞춰서 만난 거라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자주 보던 그 시절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오션월드에서는 물놀이도 잔뜩 하고 워터슬라이드 타고 그냥 물에 몸을 맡기며 푹 쉬기도 했어요. 시원한 물속에 있으니까 더위도 잊게 되고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워터파크에 친구들과 갔다 오니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 호씨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군요. 저도 중학교 때 소중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와 비슷한 여름방학을 보내신 것 같아요. 다들 학창시절 중에 설레는 일화가 몇 개 있으셨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첫사랑 사연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호씨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호호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 사는 17살 호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3살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와의 첫사랑 얘기예요. 엄마들끼리도 친한 친구였는데 중2 때 같은 반이 되고서 친하게 지내다가 친구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학교에서 붙어 다니고 주말에 자주 데이트를 하며 지냈고 엄마들끼리도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친한 친구인 척 했어요. 그 뒤로 풋풋한 연애를 하며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며 있었는데 중3 때쯤 그 친구가 멀리 이사가게 되어서 많이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사간 후에 멀어지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가끔 생각하면 울컥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첫사랑이라 부르나 봅니다. 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네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니 사연자분의 힘듦이 그대로 느껴져 슬픈 것 같아요. 그러게요. 3살 때부터 친구였다니. 진짜 특별한 인연이었네요. 맞아요. 엄마들 앞에서 친구인 척 하던 장면도 괜히 마음이 찡하고요. 뭔가 그 시절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어지면서 헤어졌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만나서 싸우면서 끝난 게 아니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호씨, 소중한 추억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언젠가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그럼 이제 도윤씨가 두 번째 첫사랑 사연을 읽어볼까요?
네, 이번 사연은 솔방울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첫사랑을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무리로 어울리던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도 치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친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하나, 웃는 모습 하나에도 괜히 설레고 신경이 쓰였죠. 결국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와, 그냥 친구였던 사람이 첫사랑이 되는 순간 진짜 설렜겠어요. 사귈 때는 정말 좋았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는 것도 좋았고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서로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쌓이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또 학창시절 연애가 다 그렇죠. 서툴고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처음 헤어지고 나서는 의외로 덤덤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던 건 아닐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미안함이 크게 남았어요. 나중에 친구한테 들으니까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더 아쉬웠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면 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친구는 유학을 가서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제게는 아직도 첫사랑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비록 짧았던 시간이지만 처음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순간이라서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떠올리면 서툴렀지만 순수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고 또 그 시절의 감정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예쁜 첫사랑이었네요. 듣는 저희까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친구였다가 연인이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 사연자분도 원래 친구였던 친구까지 이러셔서 슬프셨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헤어지면 친구로도 못 남으니 애초에 연애 시작을 안 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엔 채원씨가 세 번째 사연을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호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 호미입니다. 저는 중2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첫사랑이에요. 저는 그때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딱 그 친구랑 친해지게 됐어요. 원래 같은 반이었어서 말을 조금씩 하던 친구였는데 자리가 앞뒷자리가 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여기저기 말도 잘 붙이고 친화력도 좋은 친구였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말을 걸어주고 이상한 장난이나 재밌는 말들을 옆에서 많이 해줘서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오, 성격이 되게 좋은 친구였나 보네요. 친해진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 친구랑 빼빼로데이에 서로 빼빼로를 교환했는데 저는 직접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때 밤에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30분 동안 밖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걔가 오자마자 미안하다고 춥다고 코코아를 사주더라고요. 오, 이거 완전 썸 아닌가요? 그니까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이 빼빼로를 직접 만든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막 초콜릿 하나하나 다 녹이고 굽기 전에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웬만한 정성이고서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럼 사연 마저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썸을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맨날 자리 바꿔서 옆자리에 앉고 다 아는 문제들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저도 못하는 한국사를 걔랑 같이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도 있네요. 독서실 가서도 맨날 나와서 그 친구랑 한국사 공부 핑계로 몇 시간 동안 같이 있던 적도 있고 크리스마스쯤에 만나서 같이 카페도 가고 그 친구가 학교에 후드티나 패딩을 입고 오면 항상 서로 바꿔 입고 다녔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친구였을 때 실내화를 한 짝씩 교환해서 신었었는데 그 다음 연도까지 미련이 남아서 실내화도 못 바꿨던 것 같아요. 저는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 친구랑 연락하는 거는 맨날 연락해도 안 질렸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 만나는 것도 귀찮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좋아할 때 서로 별명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해놨는데 그건 아직도 추억이라 못 바꾸겠더라고요. 2024년이 되기 전에 고백하고 싶어서 계속 타이밍을 잡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잘 지내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친구로도 못 남을까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친구로서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그랬나봐요. 썸이 깨진 건 저는 너무 좋아했지만 그 친구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깨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더 이상 저를 안 좋아하는 걸 알아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도 1년 동안 계속 그 친구만 좋아했어요. 작년에도 하루 종일 그 친구 연락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몇 달을 좋아해도 그 친구만 보면 부끄럽고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중3 겨울에 졸업하기 전에 마음을 표현하고 졸업하고 싶어서
제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었어요. 흔쾌히 알겠다 하길래 둘이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가는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웃긴데요? 사연자분 되게 머쓱하셨겠어요. 제가 사연자분이었으면 되게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좋아할수록 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겨울방학에 짝사랑을 끝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비록 이뤄지진 않았어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네요. 지금은 그 친구를 마주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지만 누군가 저에게 첫사랑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 없이 이 친구 이름을 말할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나중에라도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네요. 와, 이렇게나 자세하고 길게 말해주신 걸 보니 작성자분의 첫사랑은 이분이 확실한 것 같네요. 사실 첫사랑이 벌써 있다는 것도 전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때 그 사람을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 마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그런 마음가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나중에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 잡아주는 깊은 뿌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민지씨가 마지막 사연 읽어보실까요? 네, 마지막 사연은 망고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구에 사는 17세 망고입니다. 저는 얼마 전 300일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와는 저의 제일 친한 친구 덕분에 친해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저와는 살아온 방식이 조금 다른 친구였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바르게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귀기 전에는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선생님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사귀기 망설여졌어요. 헐, 그러면 사귈 때 감수해야 할 게 많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수하기로 하여 사귀게 되었고 정말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그 친구와 많이 만들었어요. 함께 롯데월드도 가고 벚꽃 필 때 석촌호수도 가고 하늘이 예쁜 날에는 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공부하고 저희 엄마와 같이 밥도 먹고 정말 이렇게나 깊이 사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했어요. 와, 진짜 영화 같은 연애네요. 엄마까지 같이 밥을 먹을 정도라니 정말 진심이었네요. 사실 주변에서는 그렇게 깊이 사귀면 나중에 헤어질 때 힘들다, 여러 남자 만나봐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전 정말 이 친구와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러기로 약속도 했었고요. 그 정도로 믿고 사랑했는데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가치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점점 갈등이 자주 생겼어요. 나중에는 매일매일이 다툼의 연속이었고 저희는 잘 맞지 않았어요. 헤어져야 하는 것도 서로가 알았지만 둘 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서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 서로 좋아하는데 안 맞는 건 진짜 힘든 상황이죠.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수록 아픈 사랑이네요. 함께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쌓여갔지만 그래도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다니면 발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는 것처럼 저희의 연애도 그랬어요. 서로를 놓지 않으려 잡으면 잡을수록 아픈 사랑이란 걸 깨닫고 저는 그 친구와 이별을 했어요. 와, 맞지 않는 신발 비유가 너무 와닿네요. 사실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어기고 싶을 만큼 애절한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힘든 하루가 끝난 후 그 친구와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 수도,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말할 수도,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 헤어진 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공부를 하다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아, 진짜 사연자분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친구가 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땐 한 번에 너무 많은 정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나중에 당신을 아프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재지 않는 사랑을 남김없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과분하게 주어서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저의 이 커다란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곳에 남겨둡니다. 와, 진짜 마지막 멘트가 너무 뭉클해요. 듣는 내내 가슴이 찡해지네요. 첫사랑이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구나 싶어요.
오늘 사연들을 들으면서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추억이라는 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사랑은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첫사랑 썰 말고 또 다른 학교에서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을까요? 전 딱 생각나는 썰이 하나 있어요. 이번 연도 1학기 생기부 마감 하루 전에는 아침 자습이라는 제도 출석 일수가 안 적혀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침 자습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반 친구가 너무 성실했던 나머지 나이스에 적히는 지각 시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가 안 오길래 왜 안 오냐며 연락을 보내봤어요. 근데 친구가 편의점에서 뭐 사갈까? 매운 새우깡 사갈까?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지각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고 생기부 마감 하루 전에 무단 결석이 찍힌 그런 오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성실하신 나머지 평소에 아셔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잊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라디오의 1부를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저희도 이런 아야띠우를 한 경험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2부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으니 2부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고 라디오 1부 진행을 맡은 민채원, 권민지, 김도윤, 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나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현고등학교 성남FM 라디오 방송 2부 진행을 맡은 MC 김도현, 이준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된 게 사실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평소에 학교에서 마이크를 잡는 건 중요한 행사나 발표할 때 정도인데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다니 정말 색다르고 설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방송부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양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도현님, 저희 방송부원끼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 보는 친구들끼리 서로 어색하게 인사 나누던 그 순간.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서로 너무 어색해서 내가 이 친구들과 합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2학기가 되니까 다들 한 몸처럼 척척 맞더라고요. 확실히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벌써 9월이잖아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새 학기 시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가 한창이고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맞아요. 연초에는 아직 시간이 많다 싶었는데 벌써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올해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더라 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떠오르는 순간들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일이 비슷해 보여도 생각해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재밌었던 일도 있었고 또 가끔은 속상하거나 마음이 찡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학교 안에서 있었던 웃겼던 일이나 감동적인 일 그리고 여러분도 공감할 만한 순간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희 둘만 얘기하면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사연을 읽어주실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빡생님과 쭈세님. 지금 바로 모셔서 솔직하고 생생한 학교생활 사연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고 1학년 운동을 좋아하는 빡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랩을 좋아하는 쭈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사연 읽으실 준비는 되셨을까요? 네네, 그럼요. 네, 저희가 아주 생생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쭈세님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고등학교 1학년 은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사는 17살 은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겪은 믿기 힘들지만 너무 웃긴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때는 동아리 시간, 수업 영상을 보며 느낀 점을 적어야 하는 정말 지루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지루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화장실이 아닌 바로 학교 옆 편의점. 심장이 쿵쾅거리며 긴장한 채 복도를 걷는데 하필 선생님과 마주쳐버린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보건실 가는 길이에요 라고 둘러댔죠. 다행히 선생님이 의심하지 않으셔서 그 틈을 타 편의점으로 전략 질주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초콜릿과 젤리를 몇 개 집어들고 다시 교실로 복귀. 와, 되게 긴장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리에서 간식을 꺼내 먹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자랑하지 않고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친구에게 DM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나 네 친구 아니고 선생님인데? 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뭔 소리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와, 뭔가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됐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란 사람이 갑자기 나도 하나 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많이 드시면 돼지 돼요 라며 웃으며 답장을 보냈죠. 저는 끝까지 친구라고 생각하며 내일 봐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는 등교를 함과 동시에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DM은 진짜 선생님이 친구 핸드폰으로 답장하신 거였던 겁니다. 와, 저였으면 놀라서 기절했겠는데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저는 선생님께 간식을 자랑하며 선생님을 대놓고 놀린 학생이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동아리 시간 몰래 편의점 잠입 사건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의 작은 장난이 얼마나 예상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려면 조심하세요. 와,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네요.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이셨던 것도 놀랍지만 동아리 시간에 편의점에 갔다 오려는 생각을 하신 사연자님의 대범함이 더 놀라운데요? 그러게요. 게다가 선생님을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게 보건실 간다고 하는 치밀함까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교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수업 빼먹고 편의점 가고 싶다거나 그냥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다던가. 맞아요. 저도 가끔은 지금 당장 저 뒷문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혹시 저희 중에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 땡땡이 쳐본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 저 하나 있기는 한데. 되게 궁금한데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 핑계를 먼저 대자면 저희 반 목요일 시간표는 진짜 최악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과목들이 딱 모여있는 날이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날은 컨디션도 별로였는데 수업 시간 내내 마음속으로 오늘은 진짜 어떻게 재밌게 보내지? 하는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쇼핑이 너무 하고 싶어진 거예요. 와, 쇼핑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집중이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쇼핑하는 상상만 하다가 도저히 수업을 못 듣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조퇴를 하셨나요? 결국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퇴를 해서 행복하게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답니다. 학교 조퇴하고 즐기는 쇼핑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러게요. 럭셔리한 일탈이네요. 자, 그러면 행복했던 일탈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두고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빡세님이 두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이번 사연은 고등학교 1학년 환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환세입니다. 이번엔 저의 잊지 못할 추억을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반장, 부반장,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리더십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게요. 출발하기 전부터 신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들뜬 분위기가 느껴졌고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캠프에 대한 설렘을 나눴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는 팀별 게임이 시작됐는데 서로 협력하고 전략을 세우며 웃고 떠들던 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소에는 경쟁하듯 다투던 친구들과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장기자랑 무대. 친구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며 깔깔대며 웃고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캠프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수련회 하면 또 장기자랑이죠. 제가 무대에 서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긴장과 설렘,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을 때의 환호는 아직 생생합니다. 특히 밤에는 선생님 몰래 라면도 끓여 먹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진짜 학창시절을 마음껏 즐겼던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서로 장난을 치고 평소에 몰랐던 친구들의 엉뚱한 모습이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며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와, 전 듣고만 있는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저도 수련회에 가고 싶네요. 그때 웃음소리와 이야기들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의 우정은 훨씬 깊어졌고 리더로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어요. 서로 배려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그 어떤 수업보다 값진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지친 몸과 달리 마음만은 훨씬 가까워지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캠프의 웃음과 설렘, 그리고 조금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우정이 떠올라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평생 제 학창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빛나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풋풋한 분위기가 전해지네요. 역시 수련회는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과 같이 팀별 게임을 하거나 장기자랑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죠. 혹시 준희 씨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장기자랑 무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무대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현 씨도 장기자랑 무대에 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춤을 준비해서 무대에 섰었는데 안무를 정하거나 합을 맞출 때는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사이가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니까 저희 반 애들이랑 했던 체육대회가 생각나요. 그때는 게임에서 지면 진짜 끝장인 줄 알고 다들 막 전력 질주하고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다 같이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게 더 오히려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캠프 같은 건 없었지만 반 친구들이랑 MT 가서 밤새 수다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때 나눴던 얘기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오래 남아요. 네,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행사 자체보다도 그 순간 옆에 있던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던 그 분위기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엔 달달한 사연인데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하면 설레는 에피소드가 빠질 수 없죠. 그럼 세 번째 사연은 도현 씨가 읽어주세요. 이번 사연은 17살 희주님께서 보내주신 설레는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처음 만난 건 영어학원 때였는데 날렵한 콧대와 깊은 눈빛에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중학교 개학날 학교에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도 그 선배였어요. 얼마나 잘생기셨길래.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지네요. 희주님 사랑꾼이신데요? 저는 마음을 숨길 줄은 몰라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선배는 늘 무심하게 저를 밀어냈어요. 한 번도 마음을 돌려주지 않았고 매번 거절했죠. 완전히 외사랑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시간에 팔찌를 만들게 됐어요. 재료를 만지면서도 그 선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도 마음속으론 혹시 받아줄까? 하고 살짝 기대도 했지만
머릿속에는 안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선배에게 팔찌를 건넸어요. 저 이거 그냥 만들어봤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자 선배가 팔찌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어요. 듣는 저도 같이 떨리네요. 그 순간 심장이 막 뛰었죠. 선배가 팔찌를 조심스레 손목에 끼우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게 환해지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웃다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정말 설레는 목소리로 고맙다며 진짜 잘 만들었다고 해주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속엔 불꽃이 터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 후로 선배가 제 마음을 받아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저도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접었어요. 그럼에도 학교 축제나 운동회 때면 저도 모르게 선배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그 선배의 목소리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느꼈던 설렘만큼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와, 읽으면서 저도 학창시절의 떨림이 떠오르네요.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맞아요. 선배에게 팔찌를 건네고 팔찌를 차고 웃어줬다는 그 순간. 진짜 저까지 막 설레네요.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달콤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축제나 운동회 때 자연스럽게 선배만 바라보게 된다는 부분도 너무 공감돼요. 그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풋풋한 설렘이네요. 그리고 그 무뚝뚝한 사람이 고마워한다고 표현해준 순간 작은 한마디가 이렇게 큰 설렘으로 다가오는 게 진짜 첫사랑의 묘미인 것 같아요. 혹시 도연 씨는 첫사랑 있으신가요? 제 첫사랑은 유치원 때예요. 그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가 제 첫사랑인데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2명이었는데 그 둘이서 서로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첫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진짜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 벌써 사연 3개를 읽었고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사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연도 앞선 희준님의 사연처럼 달달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준희님, 마지막 사연 생생하게 읽어주세요. 네, 이번 사연은 익명의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기억할 것 같은 점심시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점심도 거르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으슬으슬 떨리고 덤요를 덮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제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눈도 뜨기 싫었는데 계속 그러길래 하지 마 하고 말했는데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결국 화가 나서 그 손을 꽉 잡고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도 모른 채 종소리에 깜짝 일어나 보니 제 손에 뭔가가 잡혀 있더라고요. 바로 제 남자친의 손이었어요. 사실 머리를 장난스럽게 만지던 장본인이 그 친구였던 거죠.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 맞죠? 너무 설레는데요? 놀랍게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 손을 놓으니까 그 애가 씩 웃으면서 네가 잡은 거잖아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스러운데 이상하게도 설레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는 평소에 그냥 아무 감정 없는 친구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늘 장난만 치던 사이였고 특별한 감정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눈 마주치면 심장이 뛰고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설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학교 가는 게 조금 힘들 정도였죠. 그 느낌 저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학교가 달라지고 그 친구를 이젠 보진 못해요. 그래도 제게는 가장 설렜고 기억에 남는 학교썰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설레고 당황스러웠던 그 순간이 지금도 떠오를 때마다 웃음 짓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와, 진짜 들으면서 두근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심장이 뛰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사연에서 설렘은 앞선 짝사랑 사연과는 다르게
짝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두근두근한 설렘이 아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렘이잖아요. 평소엔 그냥 별 감정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순간. 너무 공감돼요. 게다가 평소엔 아무 감정 없는 친구였는데 학교 안에서 아주 잠깐의 접촉 하나로 마음이 흔들리다니. 아, 진짜 고등학교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실, 복도, 점심시간. 이렇게 작은 공간과 순간이 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사연자분이 그 남사친을 못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 기억만으로도 웃음 짓게 된다니 진짜 소중한 기억이 남는 추억이신 것 같네요. 맞아요.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의외의 설렘.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연 4개를 전부 읽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들은 사연들 중에서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연과 그 이유도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나온 사연들 중에서 익명의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설레는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너무 설레거든요. 특히 너가 잡은 거잖아 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순간이잖아요. 게다가 사연자님이 원래 아무 감정도 없던 친구였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신경 쓰이고 설레기 시작했다는 점이 너무 공감됐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가장 기억나는 사연은 바로 환세님의 리더십 캠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읽는 내내 제가 캠프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밤에는 몰래 라면도 끓여 먹고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분위기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학생 시절의 추억이 얼마나 빛나는지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연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라는 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웃는 순간이 있고 힘들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버티는 날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순간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우리가 기억하게 될 학교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하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뒤돌아보면 정말 빛나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현재를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된다는 걸 저희도 오늘 대화를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때가 왔네요. 빡세님, 주세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학교에서의 생생한 사연들을 같이 읽어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새롭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학교 이야기들을 이렇게 라디오로 접하니까 마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친구들이나 선생님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 이렇게 사연으로 직접 읽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공감하고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두 분이 사연을 생생하게 잘 읽어주셔서 몰입도 잘 되고 듣는 내내 정말 재밌었어요. 덕분에 오늘 방송이 훨씬 더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오늘 사연 덕분에 평소에는 놓쳤을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학교 속 작은 순간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되니까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색다른 재미와 설렘을 선물한 것 같아요. 빡세님, 쭈세님 덕분에 사연도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고 저희 방송도 덕분에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참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과 함께 오늘의 기분을 조금 더 달콤하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MC 김도현, 이준희, 게스트 쭈세, 박스였습니다. 다들 편안하고 좋은 밤 보내세요.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But I
미소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삶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마음 그 길로 뛰어나간 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점만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MHz 성남 FM 방송입니다.